네, 반갑습니다. 4장 뉴턴의 운동법칙 2 하겠습니다. 4장부터 중요해요. 그래서 4, 5, 6장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한 번 풀어도 다시 풀면 또 한 번 틀린 문제는 또 틀리고 이러거든요.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문제는 한 3번 정도는 풀어봐야지 그 시간 텀을 두고 한 3번 정도 풀어봐야 됩니다. 자, 여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좀 바꿀 게 있는데 좀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지 마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지 마찰력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지 마찰력 FS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FS 있는데 할 수 있잖아요. 최대 정지 마찰력은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 얘는 정지 마찰력이긴 한데 최대이기 때문에 여기 맥스 이렇게 표시해주면 좋아요. 왜냐면 가끔씩 얘를 기호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최대 정지 마찰력을 이 기호로 쓰면은 막상 정지 마찰력 쓰고 싶을 때 기호를 뭘 써야 될지 좀 난감할 수 있으니까 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맥스를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마찰력은 둘 다 그러니까 수지 강력에 비례하죠. 둘 다 수지 강력에 비례하고 일반적으로 이게 중력 mg랑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mg랑 같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좀 더 어려운 경우로 이제 빗명 같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수지 강력은 일반적으로 mg가 아닐 수 있다. 물론 mg일 수도 있는데 mg가 아닐 수 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 마찰력은 운동 마찰 개수 곱하기 수지 강력. 그래서 얘는 이제 이 S는 이제 스태틱 프릭션이 이제 정지 마찰력이에요. 그리고 키네틱 프릭션이 운동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이 S랑 K를 따온 거예요. 그렇게 암기하시고,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물체가 제일 쉬운 예제가 이렇게 평면에 정지해 있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살짝 당기는 거죠. 여기 실을 살짝 당기면은 움직이지 않네. 왜 안 움직일까요? 반대쪽으로 여기에 이 위에다 그리겠습니다. 이 면이 이 물체를 반대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힘이 같죠. 그래서 처음에는 당겨도 우리가 당긴 힘이랑 같은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얌전히 이렇게 당겼을 때 이런 식으로 힘이랑 같다가 어떠한 순간에 이게 뭔가 탁 하고 부러지는 느낌 나면서 탁 하고 풀리는 느낌 나면서 갑자기 잘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는 마찰력이 갑자기 또 줄어드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움직일 때는 대충 비슷한데 좀 실제 실험해보면은 좀 이런 식으로 지글지글 합니다. 근데 이제 이론에서는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푸는 거예요. 우리 문제 풀 때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정지 마찰력은 우리가 R자임이 0이 되게끔 그렇게 되는 거고, 최대 정지 마찰력은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정지 마찰 개수 곱하기 수지 강력. 그럼 최대 정지 마찰 개수는 있냐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정지 마찰 개수입니다. 어차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최대란 말을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정지 마찰 개수 곱하기 수지 강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입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게 최대 정지 마찰력 문제가 대부분 정지 마찰력보다는 최대 정지 마찰력 문제로 나오는데,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의 방향이 어렵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선정하는 게 어렵다. 방향이 어렵다. 사실 면상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쪽 아니면 이쪽이거든요. 면에서 이 물체에 준 힘이. 근데 이게 은근히 좀 가끔씩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원래 어렵다고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아무 생각 없이 풀지 말고 좀 헷갈리면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신중히. 그래야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최대 정지 마찰력의 방향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정도로 하고 문제 풀면서 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구심력, 원운동 일으킨 힘.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그어주시고, 힘이 아니다. 이렇게. 힘이 아니다. 애매이다. 무슨 어록 같네요. 뭐가 아니다. 뭐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짜인 구할 때 시그마 FR은 MAR로 뉴턴의 이 법칙에 의해서 이런 꼴로 풀게 될 텐데 90력은 실제로 이쪽에 속한 항이 아니라 이쪽에 속한 항입니다. 그래서 그냥 MAR을 90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곧 시그마 FR이랑 같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물론 뉴턴의 이 법칙에서 같긴 같는데 힘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90력 구할 때 여기에 뭐 여러 개의 힘을 넣을 수 있는데 그때 90력 R분의 MV 제곱을 같이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짜임 더하기 뭐 더하기 90력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0이라는 일반 물리책 보면은 이 용어 자체가 없어요. 네, 실제로 아무리 뒤져봐도 90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책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없어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냥 MAR입니다. 그럼 AR은 뭐냐? AR은 구심 가속도. 이건 알아야 돼요. 그리고 R분의 V제곱. 뭔가 물체가 원운동을 하게 되면은 원운동이 꼭 아니어도 돼요. 어떻게 이렇게 곡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속도의 방향이 바뀌어요. 네, 속도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속도는 벡터라 그랬죠. 그래서 크기가 변하지 않고 방향만 바뀌어도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크기가 같아도 처음 이랬던 게 이렇게 변하면 크기가 같아도 이거 벡터 빼기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 벡터 빼기 처음 벡터는 이게 이제 속도 벡터 되잖아요. 처음 속도 벡터, 나중 속도 벡터 하면은 네, 이렇게 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운동을 할 때 속력이 아니라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네, 구심 가속도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을 여기 물체에 매달고 돌릴 때 여러분들이 이 물체가 접선 방향으로 안 나가게끔 이 구심 방향으로 실이 팽팽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실이 팽팽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은 당길 수만 있으니까 실은 물체를 안쪽으로 당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구심 방향으로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그게 결국 구심력이고 원운동을 일으키는 힘이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숙달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또는 알짜힘의 구심 방향 성분의 별명 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알짜힘의 구심 방향 성분은 항상 크기가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별명처럼 구심력이라 불러준다. 근데 굳이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뭐라고요? 구심력 힘이 아니다. 여기 넣지 말라고요. 뭐라고요? MA다. 정확히 말하면은 질량 곱하기 구심 가속도. 여기 첨자 R 붙여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구심 가속도 유도하는 건 굳이 뭐 하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절대. 뭐 이렇게 유도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유도하는데 하지 마시고 그냥 수학적으로 힘이랑 별개로 수학적인 정의 뭐예요? 네, 속도의 시간 변화율이 가속도잖아요. 이 순수하게 수학적인 정의에 의해서 유도가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개념은 사실 두 개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 별거 없네 할 수 있는데 이제 3장이랑 이게 이제 짬뽕이 되면서 좀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여기서는 뭐라고요? 운동 마찰력 방향 때문에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방향 때문에 좀 어려워지는 거고 구심력은 여러분들이 원래 좀 원운동 하면은 좀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경상원 나오면 여러분들이 녹화가 되고 있나?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뭘 암기하냐면은 중력의 이 빗면 성분은 mg sin 세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력의 빗면의 수직 성분 mg 코사인 세타입니다. 물체가 빗면을 파고들거나 뭐 공중으로 뜨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빗면의 경우에 한해서 빗면에 놓여 있는 물체의 수직 안경 뭐라고요? mg 코사인 세타다. 암기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다시 그림 그리고 시험 시간에 다시 그림 그리고 막 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됩니다. 이게 세타고 이게 세타니까 금방 되는데, 아니면 이제 연습을 여러 번 해서 한 10초 만에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바로 여기서 각도 나오죠. 사인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암기를 해주시고, 절대 세타가 이쪽으로 안 나오니까 사인, 코사인 바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얍삽하게 안 냅니다. 네. 물리하는 사람들 이렇게 얍삽하게 문제를 안 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빗면 성분, 사인, 수직악력, 코사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풀어볼까요? 자, 미끄러져 내려오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최대 정지 마찰력 관련된 용어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어떠한 순간 이런 느낌이면 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또 최소, 최대 막 이런 말도 나오는데 최대 정지 마찰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체가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놓으라 그랬죠, 항상.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시그마 fx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fx 방향 성분에 힘 다 더해보세요. 중력이 뭐라고요? 중력이랑 뭐 수직악력, 마찰력, 정지 마찰력 방향 어느 방향일 것 같나요? 처음에 안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쪽 방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fs 방향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얘는 지금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중력의 이쪽 성분, 사인 성분이니까 mg 사인 세타, 그리고 얘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처음에 정지해 있었잖아요. 그 말은 마찰력이 이쪽 방향이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처음엔 정지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각도가 커지다 보니까 언젠가 중력이 이제 이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중력의 사인 성분이 이기기 시작해서 어떤 순간에 이게 평형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 이렇게 맥스가 될 때,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될 때, 정지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될 때 평형이에요. 평형이면 안 내려오지 안 나갈 수 있는데, 그건 약간 넌센스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여기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평형이 되면 어쨌든 정지해 있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문제로 설명하자면 굉장히 말이 길어지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0점 약간 더 힘을 줬더니 그때부터 미끄러졌다 이렇게 설명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되진 않아요. 평형이 될 때 미끄러 내려오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각도를 살짝 여기서는 뭐 증가시키고 있다고 했으니까 말이 되네요. 뭐 45.0000 뭐 1도 뭐 그때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얍삽하게 그런 것 때문에 뭐 틀리고 이런 경우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이너스 fs max인데 이거 뭐라고요? fs max 정지 마찰 개수 곱하기 수직악력인데, 수직악력 암기하라 그랬죠. 뭐라고요? 수직악력 mg 코사인 세타라고요. 네,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뮤s mg 코사인 세타가 되죠. 지저분하죠? 네, 되게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평형이니까 0이라고요. 네.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업데이트 실패. 자, 이렇게 결국 이렇게 되죠. 힘의 평형이라는 얘기죠. 그럼 답은 뭐다? 없어지니까 mg. 뮤s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탄젠트 몇 도예요? 45도네요. 탄젠트 45도 1이죠. 답은 1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찰계수 다 그 차원이 없어요. 얘네들 뮤 s, 뮤 k들 다 차원이 없는 순수한 수입니다. 네,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이제 1번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괴랄맞게 생긴 원숭이가 이렇게 양쪽 발과 손을 밀면서 공중에 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경우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은 같은 힘을 밀고 있어요. 같은 힘으로 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미끄러지지 않게 최소한 어떤 힘이죠? 최소한 어떤 힘?
그래서 여기 최대하는 문제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게 밀면 당연히 안 내려오는 거 알잖아요. 살살 밀면 어느 순간에는 내려오니까 최소한이란 말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게 최소한이 말이 되는지 최대한이 말이 되는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최대한 최소한 이런 느낌 들면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최소한 최대한 이런 느낌 뭐 들면은 최대정지 마찰력이라고요. 그래서 fx max는 뭐다? mu s n이다. 네,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마찰력으로, 정지 마찰력으로 최대 정지 마찰력을 그냥 쓰면 되는 문제예요. 굳이 막 정지 마찰력 쓰면서 부등호를 막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야 맞으면 되잖아요. 그냥 이거 풀면서 바로 이퀄로 푸시면 돼요. 자유물체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숭이에게 작용하는 힘은, 원숭이는 벽을 미는데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벽이 원숭이를 밀겠죠. 그래서 옆에다 그냥 다시 그립시다. 뭐 이러고 있죠. 그래서 수지 강력이 이쪽으로 작용하고요. 같은 힘이니까 같이 같은 기호 n으로 하겠습니다. 수지 강력 이쪽의 힘, 그리고 중력, 질량 m이죠. mg, 그리고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입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 위쪽으로 할까요? 위쪽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숭이가 아래로 내려오겠죠. 위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방향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 네. 왜냐면 아래쪽이 되면은 미끄러지잖아요. 당연히 위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mu1, mu2가 정지 마찰 개수라고 하니까 여긴 f1, f2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max는 일단 생략했어요. 쓰기 귀찮아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힘의 평형이 되면 됩니다. 힘의 평형.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F1을 공식이 뭐라고요? mu1 다시 쓰면은 mu1 n1이죠. 이거 다시 쓰면 뭐예요? F2는 mu2 n이겠죠. mu2 n.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랑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힘의 평형이다. 그래서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뭐예요? mu1n 더하기 mu2n이고,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중력밖에 없죠. mg.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가 뭐예요? mu랑 m이랑 주어졌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졌잖아, m. 답을 m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 mu1, mu2 문제에서 주어졌죠. 답을 mu1, mu2로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뭘 변수로 뭐 나타내는지, 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는지를 문제를 보면서 문제에 있는 변수로 쓰셔야 됩니다. 답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n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mu1 더하기 mu2분의 mg가 답이 됩니다. 이 문제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한 느낌이 들었는데, 힘이 다르잖아요. 왜냐면 마찰 계속 다르니까. 그럼 만약에 하나가 최대정지, 둘 다 동시에 최대정지 마찰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조절하기가 쉬울까 생각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럼 원숭이가 이 팔다리를 잘 조절해서 질량 중심을 잘 조절하면은 양쪽 다 최대정지 마찰력이 되게끔 아슬아슬하게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숭이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일은 아니야. 나중에 이제 질량 중심 그 토크 파트 가면은 문제가 다시 나올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되게 꺼끌꺼끌해서 여기는 마찰력이 2배인데, 그러니까 뭐 2인데 여기는 마찰력이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질량 중심을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최대한 팔 위로 내리고 다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 중심 최대한 여기 2대1이 되게끔 해야지 얘가 이제 안 미끄러집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어쨌든 이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n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n들도, 이 n들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아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원숭이가 좌우로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정지했잖아요. 이 원숭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 문제다. 네. 왜냐하면은 뭐 원숭이가 있어서 재밌는 건지 뭐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는 문제였다 넘어가고요. 네, 예제 3입니다.
이제 3. 이제 3.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3M 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좌표축을 어떻게 세우면 좋다고요? 이렇게 휘어진 좌표에 플러스 S를 이쪽을 플러스 S로 해주라. 네,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찰력 방향 어떻다? 속도 방향의 반대 방향이 됩니다. 얘가 결국 속도가 이쪽 방이라는 보장은 뭐 100%는 아닌데 당연히 이 정도 수준으로 돼 있으면은 설마 초기 속도가 이쪽이고 가속도 근데 가속도는 이쪽이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앞서 확인 안 되고 정지 상태에서 딱 놨을 때 속도도 이쪽 방향, 가속도 이쪽 방향. 예, 그 정도로 당연히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속도도 이쪽 방향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찰력은 속도 반대 방향.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그 운동 마찰력 FK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운동 마찰력 정확히 말하면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 마찰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운동 마찰력 세웁시다. 그러면 시그마 FS 어떻게 된다? 3mg. 네. 3mg. 자꾸 소문자로 적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하다 보니까. 이건 어때요? 이쪽 방향이잖아요. 마이너스 반대방 마이너스 S축 방향이니까 그냥 mg. 그리고 얘 어때요? 마찰력. 여기서 마찰 뮤K고라는 말이 아니니까 굳이 뮤KN으로 나타낼 필요 없죠. 그냥 FK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FK 뭐라고요? 양으로 생각해 주라. 방향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를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은 뭐다? 여기가 이제 알짜 S 방향에 알짜임 다 더했고요. 이것은 개의 총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개의 총 질량 얼마다? 6m이네요. 6m 곱하기 A다. 네. 이렇게 됐죠. 근데 A는 또 뭐예요? 중력가속도 6분의 1이다. 그래서 A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신없는데 6분의 G죠. 6분의 G. 그래서 뒤에 거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얘는? 그냥 다시 씁시다. 처음부터. 자, EMG는 뭐다? EMG 빼기 FK는 6N 곱하기 6분의 G죠. 그럼 뭐예요? 큰 MG죠. 큰 MG. FK는 뭐예요? FK. 큰 MG가 답이 됩니다. 네, 답은 큰 MG다. 이렇게 하시고 문제를 하나 더 낼게요. 장력은? 퀘스천 장력은? 걔를 뭘로 잡는 게 좋아요, 이번엔? 아까는 제가 굳이 말을 안 했는데 아까는 걔를 이렇게 다 잡았습니다. 이물체, 실 포함해서 이물체, 걔를 다 잡아서 총 질량이 6m이 된 거죠. 그게 지금 걔를 전체로 잡아서 이렇게 한 거고 지금 장력은 하면은 걔를 전체로 잡으면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장력들 다 상쇄된다고요. 못 구하니까 제일 쉬운 게 이거죠, 이거. 네. 암산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죠, 이거. 맞죠? 그럼 장력 T는 뭐예요? 이게 질량 큰 M 곱하기 가속도는 6분의 1G. 답이 이겁니다. 네. 6분의 mg가 답입니다. 장력은 6분의 큰 mg가 답이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사실 정석은 막 이렇게 따로따로 잡아서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언제 그러고 있냐고. 네, 이렇게 숙달되면 되니까 일단 전체로 잡아서 이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번. 계속 고민이 되는 게 자꾸 이 책에서 관성력 얘기가 자꾸 나와요. 관성력.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성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굳이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데 옆에다가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세요. 문제. 수레를 큰 M이라고 그럴게요. 500kg. 수레의 질량은 스몰 M으로 하겠습니다. 50kg. 처음 속도 6km.
자, 처음 속도를 뭐라고 하라고요? 처음 속도 방향을,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 축에 플러스 축을 해주라. 네, 이거 이제 관용적으로 이렇게 좀 편합니다. 굳어졌습니다. 자, 안 미끄러지죠? 뭐가 안 미끄러져요? 이 위에 블록이.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브레이크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갑자기 브레이크 잡으면 굴러 떨어지겠죠? 근데 얘는 뭐다? 안 미끄러진다. 왜 안 미끄러지겠어요? 마찰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뭐겠어요? 정지 마찰 개수죠? 정지 마찰 개수. 그리고 수레차 지면과의 마찰은 없다고 했대. 수레차가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문제가 좀 이상한 게 이게 별거 중요한 건 아닌데 수레차와 지면과의 마찰은 어때요? 없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안 미끄러진다는 거잖아요. 바퀴가. 여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걸 마찰이 없다고 표현해야 되나? 제가 난독증인가요? 문제가 이상한 것 같은데. 마찰 계수 무한대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안 미끄러진다고. 그 말입니다. 네. 문제 좀 수정해야겠네요. 수레차가 멈출 때까지 움직이는 거리를 구해라. 뭐 천천히 멈추면 되지 않나요? 지구 끝까지 가면 되잖아요. 천천히. 가속도 엄청 천천히 감속하면 되잖아요. 문제가 이상하죠? 자, 수레차가 가장 빨리 오타가 많다니까 이 책이. 가장 빨리, 최대한 가장 빨리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러면 최대한 가장 빨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곧 뭐다? 이 용어가 있는 순간 FS가 아니라 FS max가 되는 겁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 USN으로 이제 푸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오류가 많네요. 보니까. 짜증나죠? 아, 정말. 문제를 그래서 저는 관성력을 안 쓰고 관성력을 안 쓰고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제 그 관성계라고 하는데 관성계가 또 뭐예요?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본 거. 네, 보통 지표면에서 고정된 좌표계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지표면에서 이렇게 고정된 좌표계에서 이게 위치 같은 거, 속도 같은 거 재는 뭐 그런 겁니다. X, Y, Z 여기가 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일단 수레를 만약에 개로 생각하면은 이게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물체를 개로 생각하는 게 물체에는 X방향의 힘이 정지 마찰력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체를 개로 잡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 전체로 잡으면 또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마찰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안 되고요. 그래서 또 개는 물체로만 잡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물체만 보면은 물체 작용하는 힘 뭐예요?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처음에 6m/s 제곱으로 가고 있다가 힘이 어때요? 마찰력 감속해야 되잖아요. 물체도 어쨌든 감속하잖아요. 우리 지표론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수레랑 붙어 있으니까 항상.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무슨 힘이라고요? 정지 마찰력이 아니라 최대 정지 마찰력. 왜 그렇다고요? 가장 빨리란 말이 문제에서 원래는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라고요? 최대 정지 마찰력은 μsn인데 이렇게 빗면일 땐 코사인인데 그냥 평면에 있을 때는 mg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μs mg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 자체는 뭐라고요? 그냥 양의 값으로 이제 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그마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시그마 fx 이 물체 작용 힘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의 방향이 어때요? 힘의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이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fs max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그냥 바로 마이너스 μs mg로 적읍시다. 귀찮잖아요. 바로 마이너스 μs mg 이거 뭐라고요? 이거 전체 뭐라고요? 이 마이너스를 포함한 것까지 여기까지가 결국 정지 마찰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정지 마찰의 크기가 되겠네요. 여기는 정지 마찰의 크기고 얘가 방향까지 포함된 거. 네, 방향까지 포함된 게 진짜 그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마찰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방향까지 포함돼야지 힘이니까. 이것은 뭐라고요? 힘 이거밖에 없죠. MAX가 되겠네. MAX. 네, 그래서 이 X는 뭐라고요? 방향까지 포함한다. 이것도 좀 어렵나요? 막 이거 좀 FM들로 푸니까 너무
FM대로 이렇게 방향까지 잘 쓰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의 가속도는 뭐라고요? MM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뮤S G가 됩니다. 네. 답은 뭐가 되겠어요? 뮤S 0.3이라 했으니까 이 책에서는 별말 없으면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을 씁니다. 0.3 곱하기 10하니까 마이너스 3m/s 제곱이 됩니다. 다 푼 거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지를 해야 되니까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래서 고등학교 때 물리를 봤으면은 그냥 눈 감고 푸는데 고등학교 때 물리 선택 안 했으면 이것도 또 고민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등가속도 문제에서 시간을 물어보고 시간 관련된 뭐 말이 없잖아요. 항상 그거 쓰시면 됩니다.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은 2a. 고등학교 때는 S라 했는데 S라 하지 마세요. 마치 이동거리처럼 보이는데 이동거리가 아니죠. 변이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가능합니다. 델타 X는. 그러니까 처음이 이제 플러스 X인데 이쪽으로 더 가면 양인데 반대쪽으로 이제 음이 되는 거죠. 변이가. 근데 이 문제는 계속 일로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양이 되겠네. 네. 어쨌든 그대로 넣읍시다. 나중 속도는 0이죠. 0 제곱 빼기 처음 속도는 뭐예요? 6이죠. 36. 66, 36. 2 곱하기 가속도 마이너스 3 곱하기 델타 X 변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델타 X는 6m가 됩니다. 처음 위치보다 어떻게 된다? 양의 값이니까 더 플러스 X 방향으로 가서 6m만큼 가서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또 이동거리 S랑 같아지네요. 너무 어렵나? 이렇게 설명하면 FM대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은 이제 6m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석적인 관성계풀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관성역이라는 걸 썼는데 이건 비관성계에서 쓰는 거예요. 2번 비관성계. 우리 개념 설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비추 방법. 비추 방법인데 뭐 잘 풀면 크게 상관없어요. 비관성계는 이제 수레 고정계예요. 수레에 고정된 좌표계. 수레 고정계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수레에 고정된 이런 좌표계에서 좌표계 자체가 그러니까 가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운동반야씨만 쓰고 끝낼게요. 어차피 운동반야씨 쓰면 그 다음 풀이는 이거랑 같으니까. 아이고 뭐야 이거. 그 다음 풀이는 얘네들이랑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브레이크 잡는 상황이랑 비슷하고요. 이 물체가 여러분들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마치 앞으로 쏠리는 듯한 힘을 받죠. 그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표면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앞으로 계속 가는 것처럼 보여요. 네, 계속. 물론 이제 가속도는 정지하는 것처럼 이제 감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눈 감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정지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좌표계에서 보면. 그래서 비관성계에서 뭐예요? 항상 물체가 이렇게 잡으면은 항상 물체 정지해 있어요. 그래서 R자이 뭐겠어요? 항상 비관성계에서는 R자이 항상 0이 됩니다. 비관성계에서. 물론 물리학과에서 나중에 비관성계 파트를 배우면은 좀 더 복잡해지는데 일반 물리 수준에서는 일단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마찰력은 여전히 같은 방향일 거예요. 마찰력. 그래서 μs mg. 근데 버스가 만약에 a라는 속도로 감속을 하면 여러분들의 질량이 만약에 m이다. 그러면은 이 버스가 감속하는 그 가속도 곱하기 여러분들의 질량만큼 이 원래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마치 힘을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으로 MA. 근데 또 헷갈리는 게 정말 A를 지금 부호를 포함하게 해놔가지고 또 절대값을 붙여놨어. 이게 또 맞긴 맞거든요. A가 음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 이게 뭐라고 같다 그래서 MA랑 같다. A 그냥 양수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크기만 봅시다. 크기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크기만.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 다시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니까. 비관성계 표현하면 오히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냥. 힘의 평형이라 생각하세요. 힘의 평형. 비관성계에서는 항상 힘의 평형처럼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뭐랑 같아요? 식 같아요. 아까 그거랑 어떻게 돼요? 이거랑 같잖아요. 결국 같은 결과가 나온다. 가속도 이쪽으로 가속하는 것도 알잖아요. A분수라는 거 딱 보면 알겠죠? 그래서 비관성계 풀이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90력 나왔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얘도 원심력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냐 이거. 똑같은 논리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심력을 해가지고 원심력 물체에 정제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꼭 그 올림픽에서 항상 그러던데 바깥쪽으로 튕겨나가려는 듯한 힘이 있대. 물론 이 사람 입장에서 맞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크기도 방향은 지금 90력이랑 반대고 크기는 같게 이렇게 뭐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만약에 장력 같은 거 있으면 얘랑 평형을 이룬다. 이게 이제 이 괴가 이렇게 고정됐을 때 설명하는 힘의 평형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쓰지 마세요. 이게 정석이 아닙니다. 네. 물론 이 관성력이나 원심력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물리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네. 물리학과 2학년에서 배운 역학에서는 관성력 종류가 많아서 복잡한 경우에 써야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안 써도 되는 경우면은 굳이 이런 가짜 힘을 넣을 필요 없습니다. 왜 가짜 힘이냐면은 모든 힘은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인데요. 이런 원심력 반작용 뭐예요? 없죠. 없습니다. 관성력 MA 반작용 뭐예요? 없습니다. 근본 없는 애요. 근본 없는 애. 근본 없는 애니까 쓰지 말라고요. 이거 MA 힘이 아닙니다. 힘이 아닌데 이제 억지로 이 좌표계 자체가 가속하는 경우는 이런 걸 넣어줘야지 운동반식이 이제 맞으니까 강제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굳이 일반 물리에서 뭐다? 관성력이나 원심력 이런 거 쓰지 말라. 몰라도 된다. 고수되면 써라. 네, 고수되면 쓰고요. 굳이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 실수만 하니까 쓰지 마세요. 관성력이나 원심력. 정말 써야 되는 경우가 몇 경우 있고 좀 편리한 경우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만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문제에서만 이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 넘어가고요. 2개 남았는데 이제 너무 시간을 많이 하고 있네. 예제 5번. 자, 예제 5번. 예제 5번. 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역시 이 문제도 오타가 있었습니다. 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최대 정지 마찰 계수 이런 거 없다 그랬죠? 최대를 없애주세요. 그게 정지 마찰 계수라니까. 마치 탄성 충돌과 완전 탄성 충돌이 같은 건데 굳이 완전을 붙일 필요 없고 얘도 최대 정지 마찰력과 최대 정지 마찰 계수와 정지 마찰 계수가 같은 놈인데 굳이 말을 길게 최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공식 용어가 그냥 정지 마찰 계수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도 이제 뮤라기보다는 뮤S라고 이렇게 표시하세요. 연습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보다시피 최소값을 구하라 했는데 여러분들 최소값인지 최대값인지 여러분들이 별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뭐라고요? 마찰력 문제에서 최대 정지 마찰력 문제다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얘는 fs max μsn 이 힘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방향만 어려우니까 방향만 여러분들이 잘 결정을 해주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로 여기서 표시하면 좋으려나? 자, 옆에 나가겠습니다. 옆에 하니까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보시면은 M인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F의 최소값. 이거 이 힘이죠. 이 힘. 근데 결국 마찰력이 이게 중력이 작용할 것 같은데 왜 안 떨어질까요? 아래로 떨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건 이 면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위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런 논리로 방향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이 결국 이 힘이 됩니다.
좀 느낌이 오나요? 힘이 하나 더 있죠? 면이 또 얘를 약간 느낌이 일로 미니까 이거 m이 가속할 거 아니에요? 수직간격 n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m이 작은 m을 밀 거 아니에요? 네. 가만히 있는 놈을 갑자기 얘가 가속시키니까 밀어질 거잖아요. 수직간격 당기는 거 없습니다. 밀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작은 m도 이쪽 방향으로 가속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걔를 전체로 한번 잡으시고요. 전체 가속도 관계식 할 땐 전체로 잡는 게 항상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가속도 관계식 F는 MA 쓰시고 스몰 m을 한번 잡으시면 문제가 풀릴 것 같고요. 라지 m은 굳이 잡을 필요 없는 게 더 복잡한 게 이 F도 있고 이 수직 간격도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얘는 잡지 마시고 이렇게 두 개로 잡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전체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걔를 전체입니다. 뭐 어때요? 처음 운동 방향 어때요? 처음 운동 방향 플러스 X로 하라고 그랬죠?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모든 힘에 X방향 성분의 힘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힘 F밖에 없네요. 이 F밖에 없습니다. 힘. 그래서 F는 어떻게 된다? F는 전체 질량. 주의해주세요. F는 M이랑 암기하지 마시고 F는 M 토탈 A라고 하시던가 전체 MA라고 하시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났죠? 여기 끝났고 개, 그 다음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푸실 때 막 바로 막 F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눠서 F는 MA 적용해서 운동방식 쓴 다음에 수학적으로 이 문제 없는 변수를 소거해 주시는 식으로 하세요. 그렇게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 개는 스몰 m이죠. 스몰 m에 작용하는 x방향 성분의 힘은 뭐다? 그냥 n 하나밖에 없네요. 얘는 뭐 어떻게 된다? ma가 되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서 얘는 y방향까지 필요합니다. y방향 어떻게 된다? 하늘방향 플러스로 하면은 평형이 돼야겠죠? 그래서 μsn이랑 μsn이랑 뭐가 평형이 되겠어요? 이 힘입니다. 이 힘 μsn이랑 mg가 평형이 되는 거죠. 따라오고 있나요? 이 mg랑 네. 위쪽으로 작용하는 최대정지 마찰력이랑 평형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항상 보시면은 장력이나 수직강력 이런 건 바로바로 소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딱 소거가 될 것 같죠? 이걸 이 속에 넣으면 딱 소거가 될 것 같네요. 뭐 어떻게 된다? μs ma는 mg다. 그러면 이렇게 또 없어지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식이랑 연립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뮤, 그러니까 답을 뮤랑 m이랑 m 이런 걸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은 이제 f죠.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답은 f는 m 더하기 m. a는 뭐가 돼요? a는 μs분의 g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운동방향식만 잘 세우면은 걔 잡아서 별로 물리적 감각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군데 필요한 게 뭐예요? 최대정지 마찰력 방향이 하늘 방향이다. 네. 최대정지 마찰력 방향이 좀 뭐 여기선 어려운 건 아닌데 가끔씩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좀 응용된 문제는 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찰력 그리고 뭐 수직강력 방향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만 잘 생각해 주시면은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게 쉽게 잘 풀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넘어가고요. 44분. 나중에 실제 문제 풀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아, 이거 아니고 마지막 문제네요. 얘를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때 어떻게 된다? 개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개 이 빨간색. 무슨 힘이 있냐면 중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빨리 돌면은
이 바퀴가 면에 가는 힘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관성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면이 바퀴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미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수지강력이에요. 이쪽도 수지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요? 이렇게 원을 이제 그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시그마 뉴턴의 이 법칙에 의해서 구심방향 성분의 힘은 MAR이 된다고요. 뉴턴의 그냥 이 법칙이에요. 검정색으로 쓰니 뭔가 마음에 드네도. 검정색을 많이 할까? 그래서 구심방향, 이쪽 구심방향 성분의 힘 어때요? 방향이 다 구심방향이네요. mg 플러스 n은 MAR 뭐라고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구심가속도, 구심방향의 가속도. 유도를 굳이 안 했지만 암기는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뭔가 이 경우도 최소 속력이 나왔는데 최소 속력이면 그러면은 뭐 최대 정지 마찰력 아닌가요? 그렇지 말라고요. 마찰력이 없잖아요, 이 문제. 마찰력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이런 회전 문제에서 최소 속력이면은 뭐 어떤 경우냐면은 수직강력이 영역이 되는 경우예요. 이것도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천천히 돌면 이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빨리 돌면 어때요? 바퀴가 여기 힘을 가하겠죠. 근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돈다. 그럼 바퀴가 여기 힘을 가할까 말까 그 정도잖아요. 그 말은 이 면도 바퀴에 힘을 가할까 말까 거의 0이 되게끔 그 느낌입니다. 느낌이 오나요? 그래서 이게 0일 때가 뭐다? 최소 속력이다. 네. 이제 문제는 다 풀렸죠? MM 약분되니까 V는 뭐다? 루트 대문자리네요. RG다. 그래서 이게 사실 속도 차원이랑 같아요. 계산해 보시면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항상 이런 원운동 문제에서 속도 구하면은 루트 RG 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원운동 문제에서 속도 어떻게 된다? 어떤 상수 곱하기 그러니까 C라고 합시다. 뭐 CRG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답이 표현이 됩니다. 루트 CRG 뭐 이런 식으로 루트 CRG 발음이 별로 안 좋네요. 루트 RG 루트 CRG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끝났고요. 끝났고 여러분들이 이제 4장부터는 4장 문제를 제가 다 풀어본 건 아닌데 대충 보니까 다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풀어보시고 제가 오늘 조금 할 일이 있어서 빠르면 잘하면 저녁에 이제 올려줄 수도 있는데 좀 늦으면은 아마 내일 저녁 정도? 네, 아마 내일 저녁 정도에는 제가 이 문제 19개였나? 네, 19개 다 풀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19개 문제를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